sorry ass DJ.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지금 현재 국내 3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2학기 1차 시험 어떻게 좀 대비를 할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올 한 해 조번의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런 부분들은 뭐냐?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작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확연하게 시험 범위도 늘어났고 그다음 난이도도 좀 이제 깊어졌고 그런 느낌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2학기 1차 마찬가지로 쉽지만은 않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공부가 좀 이제 깊이나 아니면 그런 양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내신 대비를 함에 있어 물론 여러분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공부를 시킬까,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까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를 해두고 그 출발점이 바로 이제 기출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다년간 그 산문고등학교 시험의 어떤 그 출제 패턴이나든지 그런 성격들을 좀 파악을 해서 제가 시험 문제를 제작을 하고 그것들을 학생들과 나누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진행을 시킵니다. 근데 이번 그 기출이라고 하는 것이 3개년을 이제 보통 이제 한 세트로 이제 읽는데 2019, 2020, 2021 작년까지 해서 2학기 시험의 교과서가 다 틀렸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2019년도에는 그 영어 1이었고 그 다음에 2020년도 작년에는 영어 독해야 장문, 그 다음에 작년에는 방금 제가 작년이라고 했나요? 네, 작년에는 영어 2예요. 그래서 영어 1, 그 다음에 영어 독해야 장문, 영어 2 요게 이제 교과서였는데 교과서가 다르니까 이제 그 출제되는 부분이 다르겠죠. 그렇지? 그래서 기출을 좀 이렇게 찾는 부분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다행인 것은 지금 2학년 학생들은 작년 교과서랑 동일해요. 그래서 기준점을 작년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동안 치러졌던 그 시험들의 패턴들이 좀 어느 정도 제가 읽어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합쳐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들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작년의 시험을 기준으로 보면 문법에 있어서 선다형과 그 다음에 서술형이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문법에 있어서 선다형이 1학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문제가 많아진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줄었고 배점도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난이도는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학생들이 제일 까다로워하는 그런 문법 유형이 뭡니까? 밑줄 전체 다 꺼놓고 틀린 부분 찾아, 옳은 부분 뭐야, 밑줄 일부만 꺼놓고 뭐 틀린 것으로 짝진 것은 몇 개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맞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까다롭게 생각되는 그런 유형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유형으로만 이제 출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다형에서는 그게 11.7점 밖에 안 됐어.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는 8문제가 나왔는데 근데 3문제밖에 나오진 않았거든요. 문법 유형이. 그럼 그 3문제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각 과에 해당하는 그 문법 내용들을 또 묻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나머지 이제 8문제는 이렇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영작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선다형, 서술형 합쳐서 27.7 이렇게 나왔어요. 30%가 안 넘죠. 맞죠? 일반적으로 내신은 문법 유형의 비중이 아주 큽니다. 그랬던 것 같죠? 네. 근데 이번 시험, 이제 2학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문법 시험 점수 배점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난이도는 이제 어려워졌고, 근데 그럼 이걸 이제 포기를 하면 다른 유형에서 점수를 획득을 해서 전체적으로 내 점수를 끌어올린다? 물론 그 생각은 좋지만 다른 유형 또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른 유형 또한 마찬가지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은 낱말 유형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낱말 유형, 그다음에 그 영영풀이, 그다음에 뭐 일치 불일치 유형, 일치 불일치, 그다음에 빈칸 유형, 그다음에 그 순서 무형, 순서 유형, 그러니까 수능에 나오는 그런 유형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근데 또 한 가지 핵심이 뭐냐면 그러한 다른 유형들의 선택지가 영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선택지가 아주 좀 길어요. 영어로 되어 있다는 거. 요것이 이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법 이외에 나머지 유형들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이렇게 열심히 해서 문법 버리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전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조금 불편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든지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제가 드리는 그 솔루션이 여러분들한테 확 와닿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점수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높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어법 유형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 그 이외의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솔루션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어법 유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각 과에 해당하는 그 문법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서술형에서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문장의 기본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럼 문장이다라고 했을 때 주어 하나, 동사 하나, 2개 이상은 반드시 접속사 필요, 그 다음에 주어 자리에 들어갈 거, 그 다음 동사 자리에 들어갈 거, 동사 자리에 등접속사 다음에 동사 구조가 나왔을 때 본동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준동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아니면은 태와 관련된 문제, 능동이 맞습니까? 수동이 맞습니까? 목적어 유무에 따라서 그런 것들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또 품사 문제, 접속사가 맞는지 전치사가 맞는지, 아니면은 또 분사 문제, 분사와 관련된 거, 뒤쪽에 구조를 보고 ing, pp 고르는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틀, 구문을 익혀서 이제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 구문에 대한 내용들, 문장에 대한 그런 것들을 묻는 거, 기본적인 거 되나요?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코치를 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뭘로? 교과서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이거 본동사 자리인데 준동사가 들어가면 안 되지. 명사절 접수가 what인데 대시 들어갔네. 이거 왜 what은 안 되고 that은 대시, 이런 것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이 구문 분석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걸로 외운다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금방 퍼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장의 기본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시자. 자, 그 다음 그 이외의 거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어휘가 이제 돼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휘가 안 되면은 선택지가 다 영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교과서 본문에 나오는 그 어휘를 다 외운다 해서 선택지가 그 단어를 끌고 와서 선택지를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동의어 관련해 가지고는 학교에서 해준 수업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게 나왔다, 이런 느낌을 또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교과서 단어를 외우시고, 그 다음에 문제지에 나오는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그 익혔던 그런 단어들을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어휘를 바탕으로 해서 본문을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본문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자기 말로 할 수가 있을 때까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본문 1, 2, 3이 됐을 때 본문 1에 해당하는 내용, 총 본문 6개죠. 그 다음에 서플리멘터리 리딩 있죠. 맞죠? 그러면 본문 1은 어떤 내용, 2, 3, 4, 5, 6은 어떤 내용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글로 자기 말로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엮어가지고 전체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순서가 이제 바뀔지가 모르니까 그렇게 출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스토리 전개에 대해서 나만의 말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이제 공부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어휘를 어느 정도 외우고 난 다음에 글의 전체에 대한 스토리 전개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그 이외의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를 풀 수 있는 데는 좀 수월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지금 따라오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2학기 1차 시험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어렵다, 기출 데이터 별로 없다,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할까? 어법 유형 각 과에 해당하는 그 문법 내용 철저히 익히시고, 두 번째 기본에 해당하는 문장의 정리에 해당하는 그 구문부터
네, 화면 또 바뀌었죠. 자, 잘 따라오고 있나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야기를 2학기 1차 시험 어떻게 준비를 할까? 시험 어렵다. 그 다음에 기출 대비 기출 데이터 얼마 없다. 문법 그 이외의 거 준비를 하자. 이 이야기 다 했나요? 그렇나요? 아, 또 NG입니까? 아, 나 정말. 네. 그래서 이제 문법은 각 과에 해당하는 그 문법 내용 기본적으로 익혀두시고, 그 다음에 문장의 기본에 대한 내용들을 교과서 본문을 위주로 제가 쌤이 찝어뒀던 내용들을 철저하게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휘를 바탕으로 해서 교과서 본문 전개가 어떻게 될지 자기 말로 할 수 있어야 된다. 한글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핵심이었죠. 참 어렵다. 그죠? 지금 NG도 참 여러 번 냈는데,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좀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간단하게 좀 이렇게 제시를 하면 좋을 텐데, 참 이렇게 제가, 솔루션을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해주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학교 시험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 그거인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NG 안 내고 그냥 쭉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너무 피곤해요. 오늘 지금 이것도 여러 번 지금 NG를 내고 다시 촬영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화면 각도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요번 이제 2학기 1차 충실히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제가 제공해 주었던 그런 방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반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소 여러분들이 7번을 반복을 하신다 생각을 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법 그 이외의 공부방법들을 한 번 해보고 2번 해보고 하면 자기 거화되고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선순환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반복을 해서 범위가 좀 많지만은 한 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은 빨리 이렇게 회차를 돌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쌓이는 지식들은 이제 늘어가겠지. 그치?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기간 동안 여러분들 집중력 높이시고, 그 다음에 체력 관리 잘 해주시고 해서 좋은 결과 꼭 쌤한테 전달해 주시고. 알겠습니까?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